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오늘은 익명 후 알게 된 전산직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전산직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비전공자도 가능한지 여러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1. 전산직은 무슨 일을 하나요? 전산직은 정보 시스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직렬입니다. 전산실 서버 관리, 보안 시스템 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등 뭔가 전산스러운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산실 서버 관리. 전산실에 있는 다양한 서버들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산직의 거의 모든 업무가 전산실 관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방화벽 관리. 외부에서 함부로 내부망에 침입할 수 없도록 방화벽을 차단하고 또 내부망에서 외부 유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방화벽 정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단체와 연계되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방화벽 허용 신청서를 보내오면 허용 등록을 하고 유해 IP를 보내오면 차단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보안 조치. 시중에 어떤 보안 장비에 취약점이 드러났을 경우 상급기관에서 보안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옵니다. 지자체는 해당되는 보안 장비가 있는지 확인한 후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아파치 로그4j라는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주말에도 출근해서 유지보수 업체와 보안 패치를 진행했습니다. 내부망 관리. 직원들이 내부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회선을 추가하고 장애를 복구하는 물리적인 회선 설치를 지원합니다.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주말이라도 출근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망 단말기의 IP와 맥을 관리하여 직원들이 임의로 컴퓨터를 바꾸거나 외부 장비를 꽂지 못하도록 제약하고 있습니다. 세월 온나라 시스템 유지 관리. 세월은 일종의 복무관리 시스템이고 온나라는 공문서를 처리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들과 연계된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에 문제가 생기면 시청 전체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매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직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해오면 담당자는 모든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보안 USB 보급. 공공기관 PC에서는 개인 저장 장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보안 USB를 보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수요조사를 거쳐 보안 USB를 보급합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매년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하여 컴퓨터와 모니터, 복합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서식을 잘못 썼거나 이해 안 되는 수요가 있으면 직원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랑의 그린 PC 보급.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이후에 남는 PC들은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PC를 보급하는 사업인 사랑의 그린 PC 사업에 사용됩니다. 전산직에서 유일하게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내 PC 지킴이 관리.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컴퓨터를 켜면 내 PC 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는데요. 이것은 스스로 보안 항목을 점검하도록 하는 개인 PC 보안 진단 프로그램입니다. 보안 담당자는 전 직원 PC에 내 PC 지킴이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실행되는지를 관리하고 월별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 공공기관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글, 마이크로 오피스, 어도비 등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는 함부로 설치, 실행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 배너 관리, 게시판 관리, 오탈자 수정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전화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악성 민원인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일일 코로나 발생 현황과 같은 코로나 관련 정보를 올려야 해서 해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정보화 교육 시행. 시민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토샵,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관리, 교육장 비품 및 소프트웨어 관리, 강사 급여 지급 같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매년 조달청 입찰을 통해 유지보수 용역 업체를 선정합니다. 회계과와 조달청이 연계되어 3번 정도 공문이 오고 간 후에야 최종 낙찰이 됩니다. 이후 업체와의 계약 체결, 월별 점검 관리, 분기별 비용 지급 같은 행정 업무를 반복합니다.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보안성 검토 요청 공문을 보내오면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상급기관에 제출하고 검토 결과를 받으면 다시 사업부서에 통보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 매년 1월과 8월이 되면 지자체의 모든 정보화 사업의 계획서를 작성하는 업무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 부서에 공문 발송 후 계획서를 받아내야 하는데 모든 직원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잘 설명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저도 어려워요. 2. 주로 무슨 전화를 받나요? 인터넷이 안 돼요. 네트워크를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를 5번 틀렸어요. 초기화 해드리겠습니다. 엑셀이 실행이 안 돼요. 원격 제어 걸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안 돼요. 아, 그러시군요. 3. 코딩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지방직은 직접 코딩하면서 개발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혹여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비전공자도 괜찮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비전공자도 업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산실의 장비가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전공자보다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5. 전 직원 대비 전산직의 비율은 몇 %인가요? 약 1%입니다. 그럼 전산직의 남녀 비율은 몇 %인가요? 50%입니다. 6. 어디서 근무하나요? 정보통신과, 총무과, 공보실, 보건소, 회계과, 안전재난과, 상하수도 사업소 등 정보 시스템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TO가 없어서 읍면동 단위로 발령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행정직 업무를 한다고 봐야 합니다. 7. 전산직 장단점. 장점. 민원인을 거의 만나지 않는다. 계속 같은 업무를 반복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지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마워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 뭔가 전문가 대접을 받는다. 단점. 컴퓨터에서 뭐가 안 될 때 자주 소환당한다. 저도 네이버 검색합니다. 계속 같은 업무를 반복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한다. 2년차는 아직도 모든 것이 새롭기만 하다. 한 부서에서 오래 머물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없다. 워낙 소수이다 보니 타 직렬에 비해 승진이 느리다. 오늘은 전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업무를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 작성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산직 공무원의 응시 자격과 2020년, 2021년 모든 광역시군의 합격 점수를 리뷰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